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전 얼마 전에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비행기에서 그리고 휴가지에서 여유로울 때 읽을 책들도 가져갔거든요. 3권 정도 가져가서 2권 완독하고 이제 1권 읽다가 왔는데 다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서 휴가 때 가져갈 책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읽었던 책도 제가 좋았던 부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서머신몸의 면도날이고요. 두 번째 책은 3살의 파베세의 아름다운 여름이에요. 이거 너무 표지가 예쁘죠? 면도날은 집에서 앞부분은 좀 읽은 채로 가져갔다가 가는 비행기에서 단숨에 완독을 해버렸는데 서머신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한 명은 프랑스와즈 사강인데요. 인생의 베일, 달과 유펜스, 또 케이크와 맥주 다 좋아하거든요. 면도날은 특히 두께가 좀 두꺼워가지고 작품 해설까지 하면 거의 520페이지거든요. 은근히 계속 밀어두고만 있었는데 처음에 읽어보다가 비행기에서 저 영상 한 번도 안 보고 이거 완독했어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 한다면 뭔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으로 주기적으로 현타를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저거든요. 되게 좋아할 책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책의 제일 큰 미덕은 저는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넷플릭스 왜 보냐, 면도날 보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저자도 정확히 소설을 쓸 때 그런 걸 의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서머신몸이 자신의 문학의 목적은 항상 현실 논평이나 뭐 현실 반영 이런 거보다 오로지 재미에 있다고 했대요. 진짜 추구미를 잘 실현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천 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나 왜 태어났지? 나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왜 일을 해야 되지? 억울하다. 이런 의문 가져본 분들 저거요.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다 느끼시는 분들, 좀 막 예쁜 문장의 에세이 이런 거보다 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좋아하는 분이시면 좋아할 책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 재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취향 저격이었지? 왜 이렇게 웃겼지 생각해보니까 약간 여러분 프렌즈의 챈들러 아시나요? 제가 그런 식의 농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따뜻한 면도 있지만 물론 챈들러는 좀 냉소적이고 sarcasm이라고 하죠. 좀 빈정거리는 듯한데 과장되게 말해서 킹받는데 또 촌철살인적인 면모가 있어서 해방감을 주는, 이게 저의 유머의 추구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좀 선 넘거나 근데 너무 정확한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머는 이런 식이에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누르스름한 얼굴은 생기가 없었고 중년기 비만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본래 남의 불행을 의연하게 보아 넘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법이다. 나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못생긴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것에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하느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하느님이라고 집요하게 아첨해서 교묘하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하느님 역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가장 유쾌한 숭배 방식으로 여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를 왜 해야 하냐 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먹이를 줄 거라고 믿지 아버지가 음식을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죠. 아버지가 아이들이 신도라는 거죠. 또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준비가 안 됐다면 그들을 창조하지 말았어야죠 라고 말하는 되게 발칙하고 통쾌한 문장들이 전 좋았어요. 이 기본적으로 구조는 서머신몸 본인이 작가로 직접 화자로 등장해서 이 형식이 제가 직전에 읽었던 달과 유펜스랑 되게 유사한데요. 거기서 이제 나는 작가고 서머신몸인데 내가 알던 재밌는 사람 얘기해줄게, 잼예해줄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여기서 가장 재밌는 흥미로운 인간, 또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주인공은 레리입니다. 레리는 이제 청년 몇 살이었더라? 20대 막 됐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인 이자벨이 있는데 둘은 연인 관계고요. 뭐랄까 요즘에도 이런 커플 많을 것 같은데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삶의 지향점, 가치관, 살고 싶은 삶이 너무나 달라서 이제 파국에 이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자벨 어머니랑 삼촌은 이자벨 레리랑 결혼시키고 싶은데 레리가 너무 시원찮아요. 마땅한 직업도 없는데 직업을 가질 생각도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이라도 흔쾌히 시집 보낼 부모 많지 않겠죠. 저라도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레리가 좋았던 건 그의 의문, 삶에 대한 의문에 되게 공감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 왜 아등바등 살아야 되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왜 당연하게 여겨질까?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그래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통념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위에 백수인데 구직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 100년
쉬었음 청년이야. 좀 한심하게 보는 게 되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은근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뭐 사회에 기여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많았어서 레리가 내뱉는 어쩌면 좀 무책임하고 황당할 수 있는 말마다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 이런 거. 공감됐던 부분. 그리스어를 공부해? 응, 뭐 하러? 그냥 그러고 싶어서. 또 막 레리가 그래도 똑똑한 청년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국이랑 너무 똑같아요. 공부 잘하면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럼 레리가 나 증권 같은 거 만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니까? 그럼 변호사나 의사를 해. 그럼 레리가 말해요. 아니, 그런 건 싫어.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근데 사실 진짜 논팽이처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레리는 생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치열한 공부를 하느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쓸모있게 뭔가 정수를 다 누리고 싶어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어 보이니까 그걸 직접 찾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건 조금 스포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레리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의 영향이 컸다고 나오거든요. 공군 비행사로 함께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신나게 떠들면서 막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던 친구인데 눈앞에서 총알 맞고 목숨을 잃는 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때 이제 고찰하게 된 거죠.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더럽고 허무한 건가? 왜 착하고 평범하게 살던 내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된 거지? 내 친구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어제까지만 해도 죽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해봤을 텐데 이것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사회적인 대형 참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비행기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은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 또 내 스스로의 삶조차도 절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삶의 고민을 갖고 있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솔직한 단점은 뒤에 레리가 자기가 어디 가서 깨닫게 된 사상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언급한 게 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웃겼어요. 근데 그렇게 넘기더라도 그 나머지 레리가 제기하는 의문과 그가 떠나는 여정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여전히 추천합니다. 친구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점심 약속으로 만났는데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아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미리 고민해본 그런 남성을 그려낸 1930년대 미국의 가상의 청년의 사유를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했듯이 읽는 재미와 곳곳에 유머들이 주는 리듬감만으로도 비행기에서 진짜 영상 1초도 안 보고 완독할 만큼 너무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아까 말했던 체사레 파베세의 아름다운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작가가 이탈리아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체사레 파베세? 되게 이탈리아 여행 가면서 이탈리아 책 가져가는 이런 낭만적인 의미 부여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녹색광선 출판사가 표지 하나 진짜 예쁘게 뽑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인증샷 꼭 찍으셔야 돼요. 이것도 한 3일에 걸쳐서 완독을 했는데요. 딱 다 읽고 읽는 내내 든 생각은 내가 이탈리아 이름은 어감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작가가 혹시 여자였나? 나물키 아무리 훑어봐도 남자 같았는데 아니 그럼 남자가 사춘기 20대 초반 여자들의 마음, 불안, 질투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나? 찾아보니까 남자 맞았어요. 근데 옮긴 번역하신 분도 마지막에 수록한 글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의문이다. 무슨 남자가 소녀의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좀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결혼도 해서 졸업한 심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10대, 20대 초반의 열등감, 불안정함, 또 사랑받고 싶어하던 내면을 강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주인공은 여자아이 2명인데요. 지니아랑 아멜리아예요. 지니아의 첫사랑 이야기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니아는 이제 17살이 되고 아멜리아가 20살로 나오니까 2-3살 차이죠. 사실 얼마 안 나는 건데 20살도 애기인데 고등학생이 본 대학생 언니 지금만 해도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멜리아가 되게 어른 같아 보이는 거죠. 17살, 고1, 2 이럴 때
저도 특히 불안정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제일 생물학적으로 많을 시기이기도 하고 저도 모쏠이었는데 지니아도 딱 보니까 모쏠이에요. 10대 때 모쏠이라 하기도 웃기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화가들이 뭐 카페에 죽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모델로 캐스팅하고 그려주고 뭐 그랬나 봐요. 네, 홍대 헌팅포차 같은 느낌? 여우들과 늑대들이 서로를 이렇게 탐내는 그런 곳이 있었나 본데 그런 카페를 기점으로 화가들과 이리저리 엮여있는 뭐 술과 오빠들을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의 아멜리아 언니를 동경하고 또 아멜리아를 매개로 알게 된 화가와 사랑에 아마도 일방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겪게 되는 내면의 혼돈, 좌절, 체념 그걸 다 통과한 씁쓸한 성장이 되게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특히 책의 뒷면에도 나오니 생동하는 청춘의 에너지가 그득그득한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들려드릴게요. 그 시절의 삶은 마치 끝도 없는 축제 같았다. 집을 나서서 길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곧잘 제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불이라도 나주길, 집안 어딘가에서 아기가 태어나주길, 아니면 느닷없이 새벽에 찾아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주길, 그리고 우리가 들판을 지나 언덕 저편까지 걷고 또 걷는 날이 오기를. 어째 제 20대 초반 대학 시절이나 교환학생 때 전 되게 행복했는데 그때 막 뭔가 젊은 날인데 젊음을 알겠는 감각? 행복함이 너무 물밀듯 밀려올 때 조급함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번엔 이 책을 되게 햇볕이 쨍쨍한 토스카나의 아그리투리스모라고 와이너리 민박 수영장에서 읽었거든요. 모든 게 선명한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의 청춘, 혼돈의 한가운데 있는 소녀 이야기를 읽으니까 좋았어요. 여기서 지니아가 사랑에 빠진 남자 주인공이 되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예술병 걸린 이탈리아 남성이거든요. 근데 청년이긴 하지만 좀 개저씨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보면서 저도 저런 사람한테 끌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콩깍지 씌인 채로 들으면 좀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쌉소리인 말들을 툭툭 던져요. 그게 웃겼어요. 비웃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지니아가 너는 한 번도 사랑해본 적 없어? 그러면 귀도가 이 사랑에 빠진 남성 이름이에요. 너희 같은 여자들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재수없잖아요. 얘 이거 지니아랑 자고 난 후거든요. 말본새가 또 지니아가 귓속말로 널 보면 부끄러워져 라고 하자 귀도는 굳이 볼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지니아가 갑자기 막 행복하고 불안해서 우니까 진정해. 우린 세상에 이렇게 잠시 머물 뿐인데 이런 일로 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니아가 안 그래도 아멜리아랑 귀도랑 먼저 알던 사이에서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는데 이 정병이 점점 심화돼요. 귀도는 내 몸보다 아멜리아의 몸을 좋아했으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정병의 연대감과 위로가 저는 소설 또 검증된 고전 소설이 주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두 소설 모두 그런 위로와 함께 아름답고 재치 있는 문장들로 스스로의 과거 또 현재의 등장인물과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한 차례 숨 돌리면서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면도날과 아름다운 여름 두 권을 추천해봤고요. 앞으로도 책 이야기나 글쓰기 관련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